안녕하세요. 동아시아사 교사 유선재입니다. 오늘은 218페이지의 연합국의 전후처리 구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후처리 구성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2차 대전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기 전에 바로 직전에 일본이 항복하기 바로 직전에 그런 상황과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 나갈지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원자폭탄을 맞고 소련이 참전하자 1945년 8월 15일에 무조건 항복하였다. 이렇게 일본이 패망하고 난 다음, 패망하기 바로 전과 패망하고 난 다음의 상황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이 전쟁에서 패망하기 전에 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전후 처리를 위한 회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나오게 된 회담, 오늘 수업의 핵심 키워드는 오늘 수업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중요한데 오늘 수업의 핵심 포인트는 카얄포 그리고 국제연합입니다. 카얄포 국제연합 핵심 용어 옆에다 쓸게요. 카얄포 국제연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세계 2차 대전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전후 처리를 위한 회담이 나오게 되는데 이 2차 세계 대전은 1939년부터 1945년까지를 2차 세계 대전으로 봅니다. 그리고 중일 전쟁은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중일 전쟁은 1937년부터 1945년까지를 중일 전쟁으로 봅니다. 이렇게 중일 전쟁은 8년이나 됐고 2차 세계대전은 6년이나 되죠. 이렇게 전쟁을 하는 도중에 어떻게 하면은 전쟁이 끝나고 어떻게 하면은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돼요. 이렇게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한 회담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카얄포입니다. 카이로 회담, 얄타 회담, 포츠담 회담. 첫 번째는 카이로 회담입니다. 카이로 회담을 보도록 할게요. 카이로 회담, 동그라미로 할게요. 자, 카이로 회담은 1943년에 나오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1945년 얄타 회담입니다. 얄타 회담. 세 번째는 포츠담 회담은 1945년 7월 포츠담 회담. 1945년 7월이에요. 이 회담들, 동그라미로 이 회담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카이로 회담, 각 회담의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카이로 회담에는 강대국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미국의 루즈벨트,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 수상, 그리고 중국의 장제스가 이집트의 카이로에 모여서 전후 처리의 문제를 의논합니다. 우리 이제 전쟁이 끝날 것 같은데 전쟁이 끝나면 우리 어떻게 처리를 할까 그걸 얘기하는 건데 뭘 어떻게 처리하냐면은 식민지 전후 처리 문제를 의논했는데 식민지 이 얘기의 중심들은 식민지들이 많은데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제 독일 식민지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죠. 일본 식민지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어요. 전쟁이 끝나면 이 식민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대화의 주 포인트였어요. 그럼 카이로 회담은 여기 오른쪽에다 좀 써놓을게요. 식민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게 카이로 회담의 주된 대화 포인트였고 이때 장제스가 이 시기가 1943년에 장제스는 윤봉길 의사 의거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랑 굉장히 아주 가까운 관계였어요. 우리 교과서 앞에서 잠깐 살펴보면은
이 두 번째 문단의 부분을 살펴보면은 중국 관내에서도 일본의 중국 침략과 이봉창, 윤봉길의 의거를 계기로 한중연대가 활발하게 추진된 이후의 시기였었어요. 이 시기는. 그래서 이 한중연대가 추진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아주 가까운 관계였고, 장제스가 이 윤봉길 의사 의거에 감명을 받아서 한국 광복군을 만드는 데도 큰 도움을 주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같이 항일전선, 같이 일본을 대항해서 함께 싸우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카이로 회담할 당시 장제스는 한국의 독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을 최초로 논의합니다. 여기 한국의 독립을 결정하였다. 한국의 독립을 최초로 논의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일본은 이때 타이완, 만주, 동남아의 여러 국가들 굉장히 식민지가 많았어요. 근데 카이로 회담에서 유독 한국만 콕 집어서 한국 이름만 언급을 해요. 왜냐면은 장제스가 한국의 독립 의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장제스가 우리 한국은 독립 의지가 있는 나라야. 한국을 독립시켜야 돼. 라고 강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의 그런 피땀이 어디 가지 않고 이런 이런 결과로 나오는구나.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일본 무조건 항복시켜야 된다. 일본의 무조건 항복도 이때 결정합니다. 자, 그럼 카이로 회담에서 전후 처리 문제를 의논하였는데, 첫 번째는 한국의 독립 결정, 두 번째는 일본의 무조건 항복 요구를 이때 카이로에서 미국, 영국, 중국이 모여서 한 게 카이로 회담이에요. 첫 번째 카이로 회담. 그리고 이 이후엔 전범국인 일본, 독일, 이탈리아 중에 이탈리아는 전쟁을 이미 포기했어요. 이탈리아는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고 독일과 일본만 남았어요. 근데 1945년에도 얘네가 계속 끝까지 싸우니까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전쟁이 길어지네 상황을 빨리 해결할까 해서 다시 모인 게 얄타 회담입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영국의 처칠, 소련의 스탈린 이 3개국의 수뇌부가 모여서 한 게 얄타 회담입니다. 이때 소련은 아직 대일전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대일전, 일본과 싸우지 않고 소련은 지금 독일과만 싸우고 있는 상태인데 이 얄타 회담에서 소련이 대일전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대일전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소련의 대일 참전에 대한 비밀 협정이 체결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얄타 회담에서 소련이 분명히 대일전에 참여하기로 했는데 소련은 이게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일본이 항복한 다음에 잠시만요, 지금 종이 쳐서. 네. 일본이 항복한 다음에 한국에 남아있는 일본군을 무장 해제시켜주겠다는 핑계로 남진에서 들어와요. 소련이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일본이 항복한 다음에서야 한반도로 들어온 거예요, 소련군이. 그러면서 소련이 북한을 차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광복 후의 혼란 시기에 군대를 끌고 와서 우리 한반도를 점령하고 한반도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했던 거예요, 소련이. 그러다 더 내려와서 남한까지 소련군이 점령하니까 미군이 이걸 보고 그만 내려오라고 38선을 긋고 소련이 위쪽, 아래쪽은 미군정이 들어오게 된 게 한반도 분단의 시작이 되죠. 이 이후에 6.25 전쟁할 때 배울 건데 이때 소련이 들어오면서 그렇게 분단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걸 좀 부가 설명했어요. 소련이 굉장히 얄미운 거죠. 굉장히 일본과 싸울 때는 들어오지 않고 전쟁 끝난 다음에야 그때야 발을 내민 거니까. 그래서 소련의 참전이 결정되었다는 거 얄타 회담에서 이거 알아두면 되고 마지막 포츠담 회담에서 독일은 항복을 했어요. 포츠담 회담할 때 독일은 항복한 상태예요. 독일이 항복했는데 일본이 항복할 기미를 안 보이고 끝까지 결사항전하겠대. 자기네 일본 본토에서 끝까지 싸우겠대. 그래서 이 포츠담 선언을 통해서 일본한테 무조건 항복을 다시 한번 요구하고 그러니까 카이로 회담에서 무조건 항복 요구한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한 거죠. 재확인한 거죠. 카이로 회담을 재확인하고 계속해서 일본이 항복을 안 하자 원자폭탄을 투하하게 됩니다. 그 원자폭탄을 맞고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마무리되면서
이 다음에 국제연합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해 국제기구 필요성에 동의해서 국제연합이 생기는데 이 국제연합의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하도록 할게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도 국제연맹이라는 게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생긴 게 국제연합이고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생긴 국제연맹. 국제연맹이라는 게 있었는데 1차. 근데 국제연맹은 미국도 참여를 안 했고 무엇보다 군사단체가 없었어요. 군사단체. 그래서 1차 이 군사단체가 제지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나중에 일본이 막 전쟁 일으키고 독일이 전쟁 일으키고 해도 무력으로 막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후에 만들어진 국제연합에서는 군대랑 군대, 그러니까 유엔군이 갖춰져 있는 실질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만들게 됩니다. 국제연맹에서는 무력이 없어서 힘이 없으니까 국제연합에서는 유엔군, 국제평화유지군을 갖춘, 무력을 갖춘 실질적인 힘을 갖춘 그런 단체로 만들어요. 그리고 국제연합의 특징으로 하나만 더 설명하자면은 밑에다 쓸게요. 무력을 갖춘. 그냥 무력이라고만 쓸게요. 무력을 갖추고 있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상임이사국이라는 게 있어요. 자, 지금 국제연합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상임이사국에는 여기다 쓸게요. 중국,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이런 강대국들이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가져요. 그래서 안보리라고 안전보장이사회. 안전보장이사회는 모든 많은 국가들이 참여했어요. 그래서 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어떠한 의결을 내면은 이 마지막 3임 이사국에서 그걸 거부할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국가에서 200개 이상의 국가에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결정사항이 나왔어요. 근데 그 결정사항에 대해 이 상임이사국 5개의 국가가 반대할 수 있어요. 그럼 이 국제연합은 강한 국가, 중국,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이 강한 국가의 지위를 인정해준다는 특징이 있죠. 이해할 수 있나요? 그래서 이상으로 연합국 처리의 구상에 대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